여러분은 늙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은 나이 들어가 늙는다, 서글퍼, 궁상 맞다, 화나,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늙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늙는다는 거에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사실 가장 공평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늙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 한 번쯤 다시 해보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아주 멋진 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키살롱의 대표 김영옥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네. 오늘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서요. 처음에 뵀을 때. 네네네. 네, 제가, 다른 언론 매체와 인터뷰할 때도 네. 제일 강조한 게 일단 우리가 가장 흔히 하기 쉬운 인사말로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 말부터 좀 고치자. 고치자. 하지 반성하겠습니다. 말자. 정말. 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네. 인사말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처음부터 드렸네요. 자, 우리 그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이라고 돼 있던데요.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 들으면 탁 기억에 날 이름이에요. 오키살롱. 네.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은 그 페미니스트 선후배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 단체고요. 네. 생애문화연구소라는 앞에 말은 우리가 인생을 지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 과정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에서 붙인 거고요. 네. 오키살롱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제 저의 이름의 하나와 저랑 같이 이 단체를 이끄는 친구, 후배의 그 이름 하나를 합친 건데 사실은 오키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다 좋아하는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그렇죠. 그 딸아이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친숙하게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마음 없이 편하게 올 수 있다. 네. 이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죠. 네. 네. 남자도 이제 그 페미니스트 관점과 인권 관점에서 존엄하게 나이 드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사랑방처럼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혁 선생님 모시면서 또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네.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 노년은 아름다워.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제목이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아직 끝부분은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네. 정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권해주고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선물로 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노년은 아름다워. 그리고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50 플러스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나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50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젊을 때는 사실 노년이라는 게 잘 와닿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선생님도 그러셨죠?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나이를 한번 상상해 봐라라고 누가 청하면 그 상상력이 40대에서 멈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0 이후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그대들이 상상할 수 있는 나이의 끝은 어디냐. 그럼 다 38살, 39살, 이제 40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40 넘어갈 때 상당히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미움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왜 우리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연령이 시작되어야 상상할 수 있게 되는가. 사실 우리가 늙어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나이 그렇죠. 들어간다.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도 꼭 노년, 뭐 늙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이 들어감이라는 관점에서 네. 자신이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곤 한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 들어감. 그렇죠. 이라는 것을 또 새롭게 네. 받아들이는 그런 네. 시간이었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흔히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또 어른 대접도 하면서 그냥 사실은 그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하면 약간 뒤로 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사실은 네. 있어요. 노인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네, 네. 정도로 그 왜 그런 걸까요? 대접은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대접을 자발적으로 혹은 진심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사실 유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지만 이 유교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합의를 하고 있었는가 네. 질문해 보면은 사실 다른 대답 굉장히 여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나는 그 문화에 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유교 문화가 항상 나는 그 2등 시민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라든가 그 네. 유교 문화는 내 일상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곤 했다. 이런 말 할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나이 어린 사람 혹은 여성들 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회에서 주변화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유교 문화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배적인 어떤 문화 규범으로 작동을 해온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교 문화가 계속 지속되다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 생산과 소비 논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네.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노년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별로 그 근거 없이 일종의 규범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네.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특정한 근거 없이 지금 근거 없이 다. 근거 없이 다 또 배제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년이든 아니면은 뭐 10대든 혹은 40대든 우리가 좀 서로를 존중해야 될 네.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자기 그렇죠. 스스로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품격을 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요즘에 이제 고령화 시대 하면서 실버 산업이 활성화되고 뭐 사업을 하려면 실버 산업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또 히트가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잘 살아야 된다. 노후 대비책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노후 정책 가장 복잡하고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네. 한국 사회에서 그 노년이나 혹은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양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네.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일단 노년 문제도 상당히 계급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성별 문제이기도 하고 여자가 나이 드는 모습, 남자가 나이 드는 모습 달라요. 네. 그다음에 상류층이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 절대 일반인들 모습 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일반인들의 눈에 띄는 거는 그 상류층이 아닌 상당히 빈곤한 삶을 네. 그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그 많이 말하는 것처럼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 정책을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100세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양극화된 모습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노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거를 시민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노년들도 사회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네. 그리고 노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서 마음 편히 그 자기의 존재감을 표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 정책이 너무나 그 일방향적으로 그 독거 노인들의 혹은 빈곤 노인들의 복지 정책으로만 이야기되면은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은 아 노년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 갖고 응? 그 이렇게 저렇게 정말 구차하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네. 생각 갖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노년들을 그런 그 복지 대상 혹은 복지 정책의 수혜자로 보지 않고 명실상부한 그 시민으로 그 시민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이 관점부터 확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정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면 뭐 이제 흔히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에 대한 연령 이제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이제 공론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게? 이게 뭐 단순한 정책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지. 그렇죠. 사실 그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몇 세부터 줄 것인가 네. 이거는 상당히 표피적인 그 질문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표피적이고 자극적인 질문으로 노년들이 누려야 될 그 시민권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권과 문화권 말씀드렸지만 그 노년들도 그러니까 75세가 되고 85세가 돼도 이러저러한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도 당당히 갈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노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내가 새롭게 이러저러 것을 배우고 싶다. 네. 그래서 뭐 모던 댄스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은 엑셀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네. 라고 할 때 이 배움에 대한 그 열망을 얼마나 진지하게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런 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권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그 제도에 접근할 권리,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권리,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우리가 네. 그 관점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년에 대한 그 사회 정책이 국가만의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노년들을 돌봐야 되는 가족 구성원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면서 또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네. 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또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근데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독일을 예를 들어도 좋고요. 노인에 대해서 아니면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네. 사실 저는 그 20년쯤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존중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러저러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연령 차별을 가능한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었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대들의 성적 권리를 존중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70대 이상 된 그런 노년들의 사회 참여권을 존중해 준다든가 네. 아니면 여성들의 그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책임지려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어떤 그 깨달음의 순간들을 줬었는데 20여 년 전에. 그렇죠. 네. 20여 년 전에 네.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독일 간 거는 한 30년 전쯤이 되겠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그 독일을 비롯해서 소위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가 너무나 많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지금 위기와 불안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혹은 국가가 이제 복지의 대상으로 선정한 그 네. 그룹들 중에 제일 먼저 노년이
조금씩 배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년에게 그 할당되었던 복지 기금 중에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0대들에 대한 투자 혹은 뭐 여성들에 대한 그 투자 혹은 그 육아 정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키려고 애쓰는데 반해서 혹은 육아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제 그 적용 범위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노년의 복지 문제는 조금씩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과 재생산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은 말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아나 뭐 네. 소년, 유년기 청소년들은 일종의 투자잖아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해주면 나중에 사회에 뭐 기업에 국가에 이러저러한 어떤 네. 그 인력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노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가. 네. 80세, 90세 된 이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대한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생각이 유럽 사회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본다면 독일 사회에서 이 노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신뢰, 믿음, 네. 그리고 시민권 이거는 훨씬 높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이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100세 시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사회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8003번님. 저는 노후 준비의 3대 필수 요소는 체력, 경제력, 인간관계를 꼽습니다. 한 가지 더 바로 혼자 있는 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체력, 경제력, 인간관계 그리고 혼자 있는 힘. 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서로 속내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도반 네. 친구가 네. 되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력 이 부분은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문제다. 네. 이거를 개인의 어깨에 무거운 돌처럼 올려놔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후 준비에 중요한 항목을 꼽는 게 노년에 대한 생각.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좀 더 젊었을 때부터 노후에 대해서 혹은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혹은 인성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 네. 이거를 좀 꼽고 싶어요. 네. 자, 그 노년은 아름다워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그 노년은 아름다워. 노년과 미.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노년과 아름다움 멋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자, 노년의 미는 무엇인가요? 네, 노년의 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네. 관심을 끌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노년의 미를 젊은이의 미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노년은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 기껏해야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여전히 고우세요. 네. 아직도 별로 늙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와 아직도 사이에 껴서 발버둥 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노년의 미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네. 주름이 많든 적든 검버섯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이 살아온 생이 궁금해진다. 네. 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의 40대가 나의 50대가 덜 불안할 것 같다. 네. 근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아름다운 노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네. 노년의 미를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네. 실제로 그게 그 미학에서 네. 미를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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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면 또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겠고. 바로 그렇죠. 네. 네. 와, 저도 이 노년은 아름다워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 우리 김 선생님께서 굉장한 감성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책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읽다 보니까 정말 빠져들고 어떻게 이런 문장을 이렇게 펼쳐낼 수 있었을까. 그거는 경험도 풍부하실 분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정말 이 책처럼 노년은 아름다워가 정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년들,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 주인공 가운데 어떤 분이 생각나시는지요? 책에. 네,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8분 모두 다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들이셨어요. 네. 처음부터 이제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인터뷰를 신청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분만 딱 집어서 소개를 하라 하시면 약간 망설임이 있지만 우리 최영선 그 분을, 그러니까 최영선 이 여성분을 소개하고 네. 싶어요. 네. 이분은 이 책에서 소개된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 분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 독특하시다.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저한테 주신 분입니다. 네, 몇 살이시죠? 네, 지금 이분은 네. 되게 재밌는 게 70대는 항상 70살이에요. 아, 10년 네. 내내 70살이시고요. 80대 들어서신 다음에는 10년 내내 80세이십니다. 아, 그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네. 나이를 물어보고 80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이제 이분은 그 젊어서 글을 쓰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던 꿈을 꿨죠. 네. 그러다가 그 소설가는 되지 못했지만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잡지사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써주면서 이제 그 일과 자기의 그 소망을 합치시키는 그런 생을 사셨는데, 일찍이 이제 혼자 자립하셔서 그 세 자녀를 키웠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유교식 가부장제 문화와는 맞지 않는 생을 사신 분이에요. 네. 근데 언제나 그 생의 모토는 내 생의 주인공은 나다. 맞아요. 이거였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에게 봉사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일의 의미는 나의 생계 혹은 내가 먹여 살려서 키워야 되는 내 새 아이들의 그 미래만 있지 않고 사회의 미래에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이제 그 기자로 일을 하신 건 거죠. 네네네. 네, 기자로 계속 일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명의 33인이라는 책도 쓰셨고, 네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잡지사를 그만둔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서전을 써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을 네. 만나신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글 쓰는 일을 하신 건 네네. 거예요. 근데 그 글 쓰는 일이라는 게 뭐 무슨 작가로 이름을 떨쳤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글 쓰는 사람의 정체성 이거는 끝까지 갖고 계셨던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여성으로서 소위 정상적인 그런 생애 주기를 밟지 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찍 혼자가 됐고, 네. 일찍 혼자 된 몸으로 새 아이를 아이들을 키웠고, 네.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죽지 않고, 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본인에게는 본인이 자랑스러운 여자인 거, 네. 그리고 매력적인 여자인 게 네.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이 후배인 저 같은 여성에게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네, 네. 노년에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당당할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청춘은 아름다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춘은 그냥 자연적인 청춘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노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청춘은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생물학적인 네.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노년은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노년의 아름다움을 청춘의 아름다움에 견주어서
성취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보나마나 100% 실패가 보장된 그런 네. 기획이죠. 네. 그러면 역으로 100% 성공이 보장되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중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중년들이 가능하면 네. 내 남은 생의 의미를 어디에 투자할까 이 질문을 좀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부 관리를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네. 내가 나의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애 자원이 많은 이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사회를 나의 후배들에게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이만큼 공공선을 위해서 혹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사회를 위해서 네. 일을 잘 했구나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노년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노년의 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노년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그렇죠. 사회가 되는 바로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노년은 아름다워라는 책의 저자이신 오키살롱의 대표 김영옥 선생님과 함께 정말 제대로 잘 나이 들어가는 방법 비법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네. 문장만 더 해도 네네. 돼요? 노년의 모토. 내 나이가 어때서 투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문자 주제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153님 어떤 사람을 스치든 웃을 수 있는 여유로 물들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42살 여인입니다 하셨어요. 네. 자 9222님 전 33살 미혼남입니다. 미래의 신부랑 행복을 느끼며 노후를 보내고 싶네요. 네.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253 하나님, 저는 노년에도 우리 엄마처럼 살 겁니다. 젊어 부지런히 움직여서 늙어서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베풀면서 살 겁니다. 와, 이 253 하나님의
어머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딸 가진 입장에서 우리 딸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끝곡 저희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신청하신 곡이에요. 우리 노사연의 바램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